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두 가지가 들려왔고, 이게 지금 굉장히 커다란 상황이다. 지금 미칠 여파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떤 소식들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또 넓게는 세계 부동산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헝다 이어서 비구이 위안도 지금 청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헝다가 이야기가 막 2019년 이때 막 디폴트 이야기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에 결국에는 청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신청했잖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신청하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미국 가서 신청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서 홍콩에서 청산됐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비구이 위안도, 헝다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비구이 위안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많죠. 비구이 위안도 지금 채권자인 에버 크레디트 측이 홍콩 고등법원에 비구이 위안에 대한 청산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비구이 위안 달러 채권 가격은, 즉 채권 가격은 달러로 봤을 때 달러당 80센트에서 10분의 1 수준인 8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자산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가죠. 중국 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서 달러 대비로는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거고, 지금 청산 명령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헝다도 결국에는 디폴트 이야기 나오고 이제 부도 수순 가다가 청산까지 갔죠. 그런 것처럼 비구이 위안도 똑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요, 과거에 우리나라 집값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91년도에 일본 부동산이 무너졌죠. 그때 일본에서도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SOC 사업 같은 걸 많이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무너졌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91년도에 집값 떨어진 것은 1기 신도시가 공급이 돼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와서 보세요.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 신도시 집값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왜 그때는 신도시 만들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랑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91년도에 붕괴되기 전에 노태우 정부에서 한 게 뭐였냐?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91년도에 일본 버블이 붕괴가 됐죠.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마침 그 시기에 1기 신도시가 들어왔던 거지.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고 많은 부동산 업체들이 망했습니다. 그런 거였고, 97년도는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회복이 됐죠. 오래 안 갔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어디 부동산들이 무너지고 금융권까지 피해가 갔어요? 그때는 미국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이게 금융권까지 번져가지고 중국에서도 금융권이 딱 터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까지 여파는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중국발 경제위기가 온다고 저희가 2019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이유는 역시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29개월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때보다 더 길게 떨어질 때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죠. 이미 일본도 바젤 1 때문에 무너졌고, 미국도 부동산 거품이 쌓였지만 이제 바젤 2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바젤 3 도입을, 원래 글로벌 금융이 터지자마자 바젤 3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서야 도입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금씩 도입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와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 2년 전 이때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젤3를 우회하기 위해서 작년에 장난질 친 게 잠깐 데드캣 바운스로 효과가 나왔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도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들이 증시를 탈출하고 있죠. 우리나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보시면 정책 대출로 부동산 시장을 버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다르게. 그러면 정책 대출로 버티고 있으니까 막 무너진 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채권 등에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도 저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근데 어디에서 많이 빠져나가느냐? 아무데나 막 빠져나가느냐? 그럼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급격히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마다 다 무너졌겠죠.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곳들, 이제 자산 붕괴가 일어나는 곳들, 이런 곳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산 거품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자산 거품이 심한 나라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쪽은. 그러니까 지금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도 집값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50년 주담대 막히고 특례보금자료 막힌 뒤에는 1월에 반짝 나아졌다. 이거 스트레스 DSR 전에 또 수요가 몰리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채가 늘어도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왜? 진짜로 사람들이 여력이 많아서 자기들이 부채를 받아서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난 부채의 80%는 정책 대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책 대출 비중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중국 수순을 타고 있는데 중국에서 건설사들 큰 것들 터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태영건설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지금 정책 대출로 건설사들 살려주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중국 데크 타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요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해외 자산을 대거 매각하기 시작했다. 자, 에셋 파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중국인들이 해지 수단으로 하는 것이 외국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지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중국인들이 에셋 파킹 많이 해서 폭등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대거 매각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인들 많이 샀으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이게 대거 매각해서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많이 산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한국인들의 심리랑 똑같이 흘러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진짜 에셋 파킹 박아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많이 했냐면요. 구로구가 가장 많았어요. 구로구에 뭐 있어요? 공단 있죠. 중국인들 거기서 일하면서 살려고 집을 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기업들이 해외 자산 매각을 하는 것이 그런 중국인 우리나라 집 산 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영국 이런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할인하고 매각하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매각하고 있어요? 지금 할인 이야기 나왔죠? 매각 이야기 나왔죠? 헐값에 매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약 2,000조 원 수준이다. 중국이 외국에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보다 큽니다. 물론 집계된 거요.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제외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보다 크죠. 저거 헐값으로 계속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싼 매물들이 나오고 급매 거래가 이어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싸게라도 매각해서라도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오피스 대출의 44%가 네거티브 에퀴티 상태에 빠져 있다. 네거티브 에퀴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팔아도 빚만큼 안 나오는 거. 부동산 시장 가치가 상환해야 하는 모기지 금액보다 낮아진 것.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 80%대 사가지고 8억 대출 받고 샀어요. 내 돈 2억 들어갔죠. 근데 이 집값이 7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빚은 8억인데 집값은 7억이니까 이런 상황을 네거티브 에퀴티라고 한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된다? 44%가 네거티브 에퀴티다. 절반 이상이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래요. 근데 미국의 땅 이런 것도 팔고 뭘 위주로 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매각 위주로 지속적으로 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50% 추가 폭락까지 지금 예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리모델링 할 경우 평방피트당 평균 164달러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 리모델링 할 때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런데 수익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를 7억 대출을 받아서 3%로 샀어요. 그러면은 연 이자만 2,100만 원이죠. 근데 수익률이 안 나와. 수익률을 4%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서 한 2%밖에 안 나온다. 요 정도의 평형에는. 그러면은 원래 가격에서 그럼 10억에 2%면 2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럼 100만 원이 지금 계속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 수익률 2%, 요 2천만 원에 맞게 가격이 떨어져 줘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야 새로 사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사더라도 70% 빚을 내서 사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5억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수익률 한 4% 나오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이 평방미터당 약 154달러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하자니 결국에는 그 수익률에 알맞는 가치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 굉장히 손실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50%의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물렸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상업용 부동산만 55조 8천억 물렸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2천조 규모로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55조 8천억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충분히 버틸 여력이 된다. 나는 대출 많이 안 받았고 나는 연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연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금매 쏟아내면요. 나는 아무리 내 집을 10억에 샀고 나중에 15억에 팔고 싶어. 그런데 옆에서 막 쏟아내가지고 5억까지 떨어져요. 아무리 기다려도 10억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결국엔 나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버틸 수 있더라도. 근데 지금 중국에서 2천조 가량의 투매 규모가 나온다는 소리죠. 다 팔지는 않겠지만 최대 저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고 최소로 잡더라도 한 절반만 팔아도 1,000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55조 8천억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험사. 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데 보험사, 증권사 이런데 생각해보면은 여기 부동산 PF도 많이 위험한 곳들이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파가 퍼질 수밖에 없는 거다. 상업용 부동산 붕괴에 따른 금융권 손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붕괴에 따른 금융권 손실. 금융위기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거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6개 대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0.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달러당 대손충당금이 0.9달러다. 다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 무너질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 은행도 1.4달러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다 무너지게 되면 저기도 못 버티게 되는 거죠.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에서 커다란 폭탄 하나 던졌으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중국에서 두 가지 폭탄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헝다를 넘어서는 비구이 위한 파산 여파.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면서 미치는 여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해외 부동산도 커다란 지금 돌이 하나 던져지는 건데 가뜩이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버티겠냐. 가뜩이나 중국 의존도 많은 경제도 힘든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